충성!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훈련소 훈련조교 배트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다낭 여행을 오셨을 때 롯데마트에서 사가기 좋은 쇼핑 아이템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지금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품목은 바로 이 과자들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베트남 롯데마트에 오셔서 과자를 많이 구매해 가십니다. 일단 이 아하 과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길다란 요 과자 봉다리가 다시 들어있고요. 요걸 까면 황치즈가 묻어있는 과자가 나옵니다. 굉장히 치즈 맛이 좀 진한? 이게 낮게 포장되어 있어서 사무실 같은 데 선물로 사가셔도 직원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꺼내 먹다 보면 금방 없어지는 그런 과자입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나바띠라는 과자고요. 이런 식으로 낮게 포장이 되어서 여러 개가 들어있고요. 굉장히 얇습니다. 웨하스이기 때문에 까보면 이렇게 안에서 길다란 웨하스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나바띠를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요 웨하스류 과자들이 한국에도 맛있는 게 많은데 굳이 이걸 여기서 사 먹어야 되나 그런 느낌이긴 한데, 세 번째는 칼치즈라는 과자고요. 개인적으로는 요 나바띠보다는 칼치즈를 조금 더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포장은 비슷하게 되어 있죠. 같은 웨하스인데 맛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치즈 맛이긴 한데 칼치즈는 조금 저희가 많이 먹던 뽀또 비슷한 맛? 확실히 바삭하고 더 찐득한 진한 치즈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커피조이라는 과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낮게 포장이 된 게 4개가 들어있고요. 요거를 또 이렇게 까보면 안쪽에 여러 겹의 과자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단면의 과자인데 커피 마시고 요 겉에는 약간 달달하면서도 짭조름한 소금, 설탕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커피랑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맛인데 이것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이거는 많이들 모르시는 과자인데 슈퍼스타라는 과자고, 기본적으로 앞에서 소개드린 뭐 나바띠나 칼치즈처럼 웨하스 과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진한 초코 맛입니다. 뭐 모양은 비슷합니다. 근데 살짝 더 두꺼운 감이 있죠. 요건 이제 옆면을 봐도 초코가 사방으로 다 이렇게 덮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진한 초코 맛을 자랑합니다. 요거 안 드셔보신 분들 한번 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유곰 과자입니다. 연유곰 과자. 곰 모양 과자 안에 연유가 들어있는데 과자는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귀여운 곰처럼 생겼고 사이즈는 대략 요 정도입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 아주 귀엽죠?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달지는 않고 어렸을 때 먹던 아이들이 먹는 베베? 그런 과자 맛인 것 같아요. 이거 물건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이 연유 과자는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근데 이게 마트에서 좀 찾기가 힘든데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이걸 못 찾아서 직원분께 어딨냐고 여쭤봤더니 직원분이 따라오라고 하셔서 따라갔는데 이게 다 품절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분이 새로 이걸 가져다 주셔가지고 채워진 상태에서 저는 이걸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직원분께 요 사진 보여주시면서 요 과자 어딨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직원분이 아마 쉽게 찾아주실 겁니다. 짜잔.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릴 아이템은 바로 베트남 라면인데요. 가장 유명한 라면이 바로 이 하오하오 라면입니다. 하오하오 라면이 이제 마트에 가면은 한 코너에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작정하고 뭐 몇 종류나 있는지 종류별로 한번 다 사봤는데요. 총 8종, 8종의 하오하오 라면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들 사가시는 게 바로 요 핑크색 새우맛 하오하오 라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컵라면 형태로도 있고 이렇게 봉지라면 형태로도 있는데 이 베트남 라면들은 이렇게 작은 게 특징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적어도 이렇게 한 2봉지는 끓여야 먹을만 하겠다 싶은 양인데 실제로 이 보이는 것보다 양이 그렇게 적지 않다? 일반 한국 라면의 70% 정도 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불호 없이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요 핑크색 라면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요걸 많이 사다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모든 종류를 다 먹어본 건 아니라서 요 라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라면별로 맛을 한번 리뷰해서 순위별로 한번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다른 하오하오 라면도 한번 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베트남 라면은 먹는 법이 일반 컵라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을 넣어서 끓이는 일반 라면과 다르게 그릇에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물을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이 견과류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요 캐슈넛
캐슈넛과 마카다미아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캐슈넛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껍질이 까져 있는 것과 껍질 채로 이렇게 포장된 게 있는데요. 껍질 채로 있는 거는 껍질 채로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좀 쓴맛이 나는 껍질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 정도 껍질이 잘 벗겨지는 부분은 벗겨낸 다음에 먹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취향대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맛으로 따지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껍질이 있는 게 조금 더 고소하고 맛있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 마카다미아 같은 경우에는 까만 껍데기 안에 하얀 속살이 들어있는데 그게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껍질을 깔 수 있는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트에 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견과류 브랜드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자주 애용을 합니다. 랑팜이라는 브랜드고요. 베트남의 달랏 지역의 특산품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패키지 자체가 굉장히 좀 자연 친화적이고 예뻐서 저는 선물을 할 일이 있으면 꼭 이 브랜드로 좀 사다가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편입니다. 이거를 좀 까서 따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요 안에 뚜껑이 따로 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밀봉이 돼 있고요. 껍질 있는 것도 한번. 그리고 요 마카다미아는 이 안쪽에 이렇게 약간 그 불순한 손가락 모양으로 생긴 이런 도구가 들어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껍질을 까서 드시면 됩니다. 마카다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껍질에 틈새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틈새에 철로 된 기구를 끼워 놓고 살짝 비틀어 돌리면 흰 속살이 바로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슈넛 껍질은 살짝만 이렇게 힘을 줘서 비비면 금방 뚝 떨어지는 형태라서 껍질을 까 드시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껍질채로 드셔도 무방해요. 이게 껍질을 깐 캐슈넛인데 이렇게 까서 먹는 거랑 까져 있는 거 맛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그냥 껍질째로도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껍질에 있는 좀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껍질째로 먹는 걸 좀 선호하긴 합니다. 맥주가 생각나는 바로 그런 맛. 그리고 이제 마카다미아 까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껍데기에 이렇게 꼭 금이가 있는데 그 금이 가 있는 사이에 이 기구를 이렇게 끼워 넣고 살짝만 돌려주시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안에 하얀 알맹이만 쏙 뽑아서 드시면 돼요. 마카다미아 같은 경우에는 고소한 맛은 캐슈넛보다는 좀 덜한데 뭐랄까 크리미하고 기름진 맛이 더 난다고 해야 되나? 꼭 코코넛 밀크 먹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어쨌든 둘 다 굉장히 다르지만 맛있는 견과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가격은 생각하시는 것만큼 싸지는 않은데 그래도 현지에 와서 현지의 특산물을 사가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품목은 제가 좀 일렬로 쭉 세워놓고 한 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각종 소스.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다양한 소스를 많이들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그 소스가 맛있어서 이제 한국에 사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요 핫소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추가 그려져 있는 핫소스고, 쌀국수집이나 어느 식당에 가도 이 핫소스가 꼭 옆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많이들 또 구매를 하시는 게 친수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핫소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평소에 그냥 집에다 두고 먹던 건데, 개인적으로는 요 친수보다는 이 기본 소스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핫소스는 쌀국수 국물에 넣어서 맵게 드실 때 넣어도 되고, 그걸 오이 같은 야채들도 찍어 먹고, 튀김 만두 같은 것도 이 핫소스를 내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재다능한 만능 소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간장인데, 이렇게 계란이 그려져 있는 일명 계란간장입니다. 막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간장이고, 이 간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일반적인 양조간장하고는 맛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맛이 약간 더 강해서 간장 계란밥 같은 걸 해먹을 때 넣어서 같이 먹으면 감칠맛이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한국 간장 향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렇게 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소스 중 하나죠. 바로 느엉맘 소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용량이 가장 작은 걸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느엉맘 소스는 워낙 많은 분들이 드셔보셔서 아마 설명을 안 해도 될 거예요. 분짜 같은 음식을 먹을 때도 느엉맘 소스에 푹 면을 담가서 건져 먹거나 짜조 같은 음식을 시켜도 느엉맘 소스가 같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베트남의 꿀인데요. 생각보다 베트남이 꿀이 유명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베트남 꿀이 품질 대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로 좀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는 분들은 이제 베트남에 여행을 오셨을 때 꼭 꿀을 사서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꿀을 제가 이번에 마트 가서 한번 사온 거고, 요거는 제가 집에서 먹던 살짝 이렇게 사용감이 있죠. 베트남에도 가격이 좀 저렴한 꿀이 있고 상대적으로 비싼 고급 꿀도 있습니다. 마트에 가도 그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꿀인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두 가지는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꿀. 그 중에서도 저는 이 꿀을 좋아하는데 허니모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꿀이고 그 예쁜 유리병 안에 들어있어서 선물로 주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튜브 형태로 나와 있는 꿀도 있습니다. 같은 허니모어 브랜드에서 나온 튜브 형태의 꿀인데 맛으로만 보면은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맛이 떨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꿀을 색깔이 좀 더 진한 그리고 가격은 좀 더 싼 밖에 이렇게 곰돌이 푸가 그려져 있는 꿀 한번 사와봤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고 맛이 괜찮은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보시면 생각보다 점도가 그렇게 진하지는 않고요. 단맛이 일단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 그냥 설탕 단맛이랑 좀 다르게 확실히 꿀의 진한 그 단맛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요 꿀보다는 제가 기존에 먹던 얘가 조금 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요 튜브보다는 맛있고, 또 베트남에 유명한 게 바로 연유죠. 연유 커피 쓰어다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베트남은 날씨가 더워서 우유를 신선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연유를 만들어서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연유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옹토라는 브랜드, 한국으로 치면 서울우유라고 볼 수 있는 바나밀크라는 곳에서 나오는 브랜드고, 베트남 3대장, 연유 3대장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역사가 깊은 것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유는 캔에 담겨져 있는 형태도 있고 이렇게 튜브로 담겨져 있는 형태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분해서 쓰기 좋은 이런 튜브 형태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요건 일반 연유고 딸기맛 연유, 요건 이제 초코맛 연유인데 제가 집에서 현재 쓰던 걸 그냥 꺼내서 보여드리는 거라서 좀 많이 썼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연유도 사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열대지방의 특색이 살아있는 제품이 바로 요 패션 프루츠 청입니다. 요 청이 굉장히 요새 인기가 많아요. 탄산수랑 얼음이랑 요 청을 좀 섞어서 드시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맛있는 열대지방의 에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준비물은 딱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패션 프루츠 청을 적당량을 덜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시원한 탄산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탄산수를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정말 상큼하고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건망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망고가 굉장히 선물로 인기가 있는 품목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건망고를 사면 좋을지 많이들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종류별로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건망고들을 사와봤고, 맨 왼쪽에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완전 건망고가 아니라 약간 촉촉한 반건 망고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망고는 특이하게 이 무게당 그 가격이 따로 쳐져 있어서 이렇게 똑같이 포장이 되어 있는데도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하나씩 까서 어떤 형태인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두 제품은 THD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망고 제품이고, 롯데마트에 가셔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하나만 꺼내볼게요. 요것도 하나. 확실히 좀 꾸덕꾸덕합니다. 습기가 많이 있고, 이 두 망고를 보시면 육안으로만 봤을 때는 솔직히 차이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요게 일반 요 건망고입니다. 달긴 하지만 막 엄청 달아서 못 먹겠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어느 정도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먹어볼게요. 제가 지금 먹은 게 이 제품인데 가격은 이게 훨씬 비쌌던 것 같거든요. 진공 포장이 되어 있어서 저는 다른 그 건망고보다 훨씬 더 촉촉한 수분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더 수분감이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맛의 정도도 비슷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한번 각각 맛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렇게 뒤쪽에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망고의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육안으로만 봐도 굉장히 좀 많이 말라 있습니다. 엄청 말라 있어서. 요번엔 요 미스터 비엣. 겉에 그림만 보면 요것도 굉장히 촉촉해 보이거든요. 확실히 상대적으로 조금 색깔이 달라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제품. 요거는 제가 이걸 보고 사왔거든요. 꽁동이 써 있어서 이게 무설탕이라는 뜻인데, 건망고가 너무 달아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무설탕으로 말린 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확실히 많이 말라 있습니다. 망고들이 요것보다 조금 더 그 망고답게 생긴 요런 조각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요렇게 굉장히 많이 말라 있는 형태예요. 맛은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상대적으로 말라 보이는 제품이고, 요게 이제 가운데 게 미스터 비엣 제품이 색깔은 좀 더 노란색에 설탕기가 많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탕이 안 들어갔다던 제품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좀 많이 말라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앞에 먹었던 요 두 제품보다는 확실히 좀 덜 질기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 더 시큼한 맛이 있습니다. 단맛은 좀 덜한데 이건 신맛이 좀 더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스터 비엣. 이렇게 손으로만 눌러봐도 상대적으로 좀 뽕신뽕신하다고 해야 되나? 두툼한 그 감이 있어요. 역시나 이 제품도 결은 이 앞에 이 제품이랑 비슷합니다. 이게 좀 더 덜 마른 형태? 씹는 식감이 좀 덜 질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맛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두 가지는 크게 차이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설탕이 안 들어간 확연히 다릅니다. 앞에 먹었던 것들은 아무래도 설탕이 있다 보니까 단맛이 망고의 단맛인지 설탕의 단맛인지 구분이 안 됐는데 이거는 확실히 설탕 맛이 안 나고 과일 자체의 단맛이긴 한데 그냥 먹었을 때는 이게 망고인지 모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꽃감 비슷한 맛이거든요. 굉장히 독특하네. 완전 결이 다릅니다. 단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먹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앞에 있던 이런 제품들의 망고 맛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망고 같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히 이걸 먹었을 때 몸에게 좀 덜 미안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굳이 하나를 추천을 하자면 저는 이제 너무 단맛은 그래서 여기 무설탕 요 건망고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하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건망고랑은 맛이 좀 다르다. 그리고 이 친구는 조금 더 촉촉하긴 하지만 굳이 그 돈을 더 줘가면서 이 친구나 이 친구 대신 사 먹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가운데 있는 이 제품은 단맛보다는 시큼한 신맛이 좀 더 강하다. 일반적으로는 요 두 제품 많이 사가시면 될 것 같고 무설탕은 요거 단 거 싫어하시면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신맛이 좋다 하시면 요 제품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단 거만 너무 많이 먹어서 이번에는 좀 입가심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 커피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베트남 다낭 롯데마트에 오시면 보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기 커피, 여기 이제 3개를 제가 사온 거는 모두 이제 G7 커피입니다. 맥심 커피 믹스만큼 베트남에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는 커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종류가 3가지인데 3-in-1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으로 커피와 프림, 그 다음에 설탕 요 3가지가 들어가서 커피 믹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2-in-1은 거기에서 이제 프림이 빠진 형태. 그리고 요거는 그 커피 자체의 맛으로 먹는 카누 커피 스틱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조금 고급스러운 버전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요 두 가지에 비해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맛을 보기 위해 사왔고 그 다음에 요 파란 패키지가 유명한 아치 커피입니다. 코코넛 카푸치노 맛이라서 코코넛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가시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다람쥐가 그려져 있어서 유명한 콘사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제 루아 커피라든가 족제비똥 커피라던가 베트남에서 똥커피가 많이 유명하다 보니까 요것도 이제 다람쥐똥 커피다 라고 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다람쥐가 그 헤이즐넛 원두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점에 착안해서 그냥 캐릭터처럼 이 다람쥐를 사용하고 있어서 다람쥐 커피다. 보시면 얘는 요렇게 3-in-1은 요렇게 좀 양이 많습니다. 2-in-1도 네모나게 사이즈가 크죠. 일단은 요 G7 커피를 어떤 향과 맛인지를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일반 블랙커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커피 먼저 마셔볼게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구수한 향이 나고 쓴맛이 강합니다. 강한 블랙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호하실 그런 맛?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이 2-in-1이 인기가 제일 없을 것 같은데 왜 맛있지? 단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네요. 달긴 단데 제 생각보다는. 그리고 커피 향이 훨씬 더 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먹을 만한 것 같아요. 3-in-1입니다. 맥심 커피랑 거의 비슷한데 거기서 프림이 조금 더 빠진 맛? 맥심 커피가 약간 더 부드러운 맛이 강하다면 이거는 커피 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순위를 매기자면 저는 의외로 요 2-in-1이 제일 맛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믹스 커피, 그 다음에 요 그냥 커피만 들어있는 거는 좀 너무 쓴 원두가 탄 맛이 강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근데 향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맛 자체가 너무 쓰기 때문에. 이번엔 요 아치 커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치 커피도 이렇게 안쪽에 커다란 커피 봉다리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도 많이 마시는 코코넛 커피 맛이라서 굳이 제가 리뷰까지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코코넛 커피는 따뜻하게 그냥 마셔도 좋지만 얼음에 꼭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 콘삭, 다람쥐가 그리는 콘삭 커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두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드리퍼가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콘사 커피는 패키지 자체가 굉장히 좀 선물하기 좋게 예쁘게 되어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딱 돌려서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꺼내보면은 슈가 스틱이 2개가 들어있고요. 이 슈가 스틱이랑 이 드리퍼랑 하나씩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리퍼를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커피가 들어있는 필터가 이렇게 내려오고 요걸 요대로 이렇게 컵 위에 올려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덮여있는 뚜껑을 까면 안쪽에 이렇게 원두가 들어있습니다. 콘사커피 맛은 궁금한데 좀 드립을 해볼까요? 살살 이렇게 흔들어서 평탄화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보통 50ml에서 100ml 정도를 추천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향 자체가 확실히 좀 풍부한 향이 있고요. 구수한 맛도 강하고 스모키한 향도 굉장히 강하고요. 이렇게 따뜻하게 먹어도 좋고 얼음을 넣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산미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고소한 맛하고 스모키한 맛이 조금 더 강하고 약간의 산미가 거의 추가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그 믹스커피 형태나 코코넛 커피 같은 경우는 뭐 커피를 많이 즐기지는 않더라도 가끔씩 드시는 분들에게 선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커피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콘사커피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이 바로 망고젤리입니다. 망고젤리 중에서도 체리씨 망고젤리인데요. 말이 망고젤리지 이건 사실 그 망고 푸딩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에 여행을 오셔서 가장 많이 사가시는 망고젤리 두 종류가 이 체리씨 망고젤리랑 탑젤리가 있는데 롯데마트에서는 탑젤리를 판매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체리씨 망고를 갖고 왔고 체리씨 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는데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사시는 망고 맛, 그 다음에 요게 파인애플 맛, 그리고 요 과일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초록색이고 하얀색 푸딩이 들어있는데 일단 요건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보시면 요렇게 일반적으로 아는 그 과일 푸딩처럼 생겼고요. 제가 이제 예쁘게 한번 담아 볼게요. 체리씨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는 게 맛있는데 나와! 쏙 빠져나오고 맨 오른쪽이 이제 망고고 가운데가 파인애플, 왼쪽이 이름 모를 그 과일입니다. 이렇게 과일 알갱이가 알알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 망고 맛부터 먹어볼게요. 망고 향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편이고 안에 젤리가 같이 들어있어서 씹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망고 젤리의 단맛만 있었다면 여기에는 그 단맛에 파인애플의 그 새콤함도 약간 추가된 맛.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인애플이 망고보다는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이름모를 이거 익숙한 향이거든요. 코코넛은 아닌 것 같은데 코코넛과 맛이 비슷합니다. 안에 알갱이가 씹히니까 약간 어렸을 때 코코파 음료수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 좀 거부감이 있을 것도 같긴 한데 저는 거부감이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고 이것도 맛있는데 맛있습니다. 이 두 가지보다는 조금 색다른 맛? 순위를 매기자면 저는 이제 파인애플 1등, 그 다음에 이 둘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취향 차이. 근데 망고는 워낙 많이 먹어서 저는 좀 물리다 보니까 이게 좀 새롭고 좋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아이템들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음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마다 좀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다 보니까 꼭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다 라는 거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딱 필요하신 것만 필요한 만큼 구매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 영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우하우라면 8종을 다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충성!